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이죠. 예. 경찰대 일기생으로 소위 수사권 독립론자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지금 대안을 만들기는 어렵다. 또 하나 실무적인 이유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거 신설해서 예. 검찰이 하고 있는 직접 수사 6가지 수사를 그곳에 넘기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설립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또 하나는 어차피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예. 검사와 다름없는 분들이 될 거다. 뭐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다. 그러니 일단은 수사권부터 분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거냐 하면 약간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6개 범죄 중에 경찰관 관련 범죄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놨는데 그러면 경찰관 관련 범죄도 경찰이 한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돼요. 물론 검사 관련 범죄를 검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도 검찰에서 다뤘고, 예. 그다음 검사들이 어디 이상한 퇴폐업소 같은 데 가가지고 접대받은 문제도 검사들의 그렇죠. 범죄도 예. 검찰이 다뤘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입건 안 되는 방향으로 맞췄던 그렇죠. 거잖아요. 금액 그러고 깎았죠. 있으면서도 경찰관의 범죄를 경찰이 다루는 건 문제다라고 논의를 만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검찰 개혁 관련 이슈를 좀 바라볼 때 네. 사실 추윤 갈등, 네. 그게 뭐 많은 조국 사태, 예, 조국 네. 사태 지금 그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피로했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이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얼마나 좀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원래 개혁이라는 건 집권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5년인데 예. 힘이 있을 때 초기 1, 2년 사이에 중요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검찰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은 소위 적폐 수사였습니다. 그때 칼을 들고 또 깃발을 들고 앞서갔던 사람이 지금의 윤석열 당선자였죠. 검찰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했던 것 같아요. 검사들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 이게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뭐 우리가 정치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마치 상대를 거울 보듯이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기칠 거 아니거든요. 자기는 사람을 그렇게 도구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도 그럴 거라고 막연히 믿는 이런 태도가 민주당 또는 집권 세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을 너무 만만하게 쉽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이후 2년의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은 한 달도 안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은 예.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이렇게까지 밀리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아주 치열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예. 하나는 국회 의석을 핑계 댈 수 있는데 의석 핑계를 대더라도 이미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180석이었습니다. 지금 173석. 하여튼 다수당의 지위를 이미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난 2년 동안 뭐 했냐에 대해서 정직하게 또 진솔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의아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물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뜨악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1년에 우리가 범죄로 처벌받는 시민들이 대략 80만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죠. 뭐 여러 가지 가벼운 경미한 범죄, 예비군을 안 갔다 이런 것도 다 범죄가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형사처벌 받는 사람들이 매년 80만 명이나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검찰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고 그냥
약식 명령이라고 그래서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검사 얼굴도 못 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 검찰 수사는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어떤 거냐면 전직 대통령 수사도 있지만 정말 정치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수사들은 검찰이 죄다 도맡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검찰 수사는 매우 중요하고 이런 면에서 검찰이 흔히 얘기하는 중립 또는 뭐랄까요 독립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 중립과 독립이 이를테면 불편부당함으로써의 중립이 아니라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거고 독립도 부당한 정권의 개입이 아니라 선출 권력이든 국민이든 누구든 간에 간섭받지 않고 자기들만의 철옹성 속에 살겠다라는 것이라면 이건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대의는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뭐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또 없어야 됩니다만 예전 2009년에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유력 인사들 중에서 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극단적 선택을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고 오늘 현재도 또 어떤 초임 검사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청과 관련해서 검사들과 관련해서 비극적인 죽음이 잇따르는 건 내가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문제를 전면화하면 선거에 불리해요. 이럴 땐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 뭐 이럴 땐 코로나를 방역 대책을 잘 세우면 지난번 총선에서 압승했잖아요. 이런 거나 지금 물가가 심각하죠.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예. 4% 이상 올랐는데 이런 물가 문제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거 피부에 와닿는 걸 해야 표를 받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매달리는 건 강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은 매듭 짓고 가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보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근데 그 김우곤 대구지검장이 네. 오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과거에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하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도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이 좀 알려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몇 가지 무리한 수사만 있었냐라고 대묻고 싶고요. 그렇지 않죠. 검찰의 역사는 뭐 오욕의 역사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역사인데 그걸 뭐 내부에서 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한두 가지였다고 예. 말하겠죠. 근데 보안 수사 요구 같은 거는 저는 이게 제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수사에 있어서 경찰만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 보안 수사 요구권은 소위 수사권 박탈 또는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다음에도 검찰이 그런 권한을 갖는 거 전 찬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수사를 잘하는 게 문제거든요.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가야 되고 또 피해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나쁜 범죄자인데 그 범죄를 은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공동체 목표이기 때문에 예. 보안 수사 요구권 가지면 되죠. 네,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그 고검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